숨막히는 재벌과 맞선을 피해 도망친 부산 송정 바다. 그곳에서 만난 짠내나는 동네 백수에게 덜컥 맞선 거절법을 물어버렸습니다. 우째하모 그 맞선남이 정이 뚝 떨어져가 도망가게 만들 수 있습니까? 간단하네. 아예 내 같은 남자 사랑한다고 말을 해피든가. 한번 연습해 보입시다. 미자씨, 내는 그쪽이 참 마음에 드는데 예. 우리 진지하게 한번 만나볼 생각 없습니까? 미안하지만 내는 당신 돈 보고 나온 깁니다. 통장부터 까보시지 예. 돈이에? 내는 미자 씨한테 내 심장이라도 다 빼줄 수 있는데 예. 장기 매매는 거절하겠습니다. 그거 불법입니다. 완벽한 철벽 방어. 그저 엉뚱한 가짜 중매 연습인 줄만 알았는데 며칠 뒤 천문학적인 위자료가 걸린 서울의 차가운 법정.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최고급 수트를 입은 적군의 수장이 걸어 들어옵니다. 반갑습니다. JS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이기태락 합니다. 당신, 당신이 왜 여기 있는겨? 내 분명히 말 안 했습니까? 위험하다고. 조심하지 그랬습니까, 미자씨? 내가 도망간 맞선남 재벌 아들이 며칠 전 꼼장어 뜯던 송정 앞바다의 그 백수였다고? 오미자의 인생 최대 위기. 도대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울 강남 한복판. 대형 로펌 정의의 코너 오피스입니다. 한여름인 8월 초였지만 방안은 한겨울처럼 서늘했습니다. 블라인드는 반쯤 내려와 한낮의 뜨거운 햇빛을 차단하고 있었죠. 에어컨 온도는 정확히 18도. 오미자 변호사가 가장 집중력을 발휘하는 온도였습니다. 그녀는 칼같이 다려진 짙은 네이비색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뾰족한 검은색 구두는 그녀의 꼿꼿한 척추를 더욱 팽팽하게 당겨주었죠. 미자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손끝에는 차갑고 매끄러운 은장 만년필이 쥐어져 있었죠. 미자는 자르된 것처럼 완벽한 직선으로 서류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만년필의 촉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이나 결혼이라는 것은 그저 서류상의 계약일 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물고 뜯는 부부들을 변호하다 보니 생긴 당연한 결과였죠. 인간의 감정은 믿을 게 못 되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찍힌 도장과 통제된 법조항만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책상 위 전화기가 신경질적으로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미자의 미간에 얕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미자야, JS그룹 외아들이 드디어 입국했다 안 카나? 이번 선자리는 무조건 나가야 한대. 엄마가 우째 잡은 자리인지 알제? 이번에도 핑계대고 도망가면 네 변호사 자격증 당장 반납할 줄 알아레이. 수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강요에 가까웠습니다. 가족조차 그녀를 집안의 몸집을 불리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었죠. 미자는 대답 없이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자신의 입술 안쪽 여린 살을 이로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질 정도로 강하게 짓눌렀죠. 습관이었습니다. 미자는 서랍을 열고 만년필을 거칠게 던져 넣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만년필 뚜껑을 닫아 가방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 길로 미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숨 막히는 가족들의 통제에서 단 하루라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벌써 2만 명의 이상한 가족 구독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느 동네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큰 힘이 된답니다. 매일매일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미자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실까요? 몇 시간 뒤, 에어컨 바람 대신 뜨거운 열기가 미자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비릿하고 짠 바다 냄새,
갈매기들의 요란한 울음소리, 모래가 서걱거리는 이곳은 부산 송정 해수욕장이었습니다. 미자의 모습은 서울에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답답한 수트 대신 헐렁한 회색 후드티를 푹 눌러 쓰고 있었죠. 다리에는 무릎이 툭 튀어나온 낡은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노란색 스카프가 단단히 메어져 있었습니다. 미자는 해변 구석에 자리한 낡은 건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간판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금순이네 서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앞마당에는 덜 마른 서핑 수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강력한 선풍기가 덜덜 떨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무거운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제일 튼튼하고 큰 보드로 하나 주이소. 스트레스 좀 풀게. 그녀의 목소리는 낯선 공간에서도 여전히 날카롭고 딱딱했습니다. 그때 평상 구석에서 보드를 닦고 있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목이 늘어난 흰색 면 티셔츠에 로열 블루 컬러의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뒤축이 달아 납작해진 슬리퍼를 질질 끌며 그가 다가왔습니다. 넓은 어깨는 구부정했고 눈빛은 만사가 귀찮은 듯 흐리멍텅해 보였습니다. 이기태였습니다. 아이고 손님, 그러다 뼈 다 나갑니다. 살살 타시지에. 기태의 말투는 느릿했고 끝이 여유롭게 늘어졌습니다. 미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의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서핑 강사라기엔 동네 백수 같았고 노숙자라기엔 묘하게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그쪽은 강사예요? 아님 그냥 알바생이에요? 오지랖은 넣어두고 보드나 주이소. 미자는 지갑을 열어 현금을 꺼내 평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기태는 지폐를 물끄러미 보더니 피식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와, 말씨가 아주 송곳이네. 피나겠다. 자, 여기 초보용으로 억수로 무거운 놈 드립니다. 스트레스 잘 풀어보이소. 기태가 발로 툭 차서 내어준 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노란색 롱보드였습니다. 미자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보드를 잡고 돌아섰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미자는 보드를 들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무게 탓에 보드는 질질 모래 위를 끌렸습니다. 햇빛은 따가웠고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노란색 스카프가 땀에 젖어 목을 옥죄는 것 같았지만 미자는 고집스럽게 보드를 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푹 패인 모래 구덩이를 미처 보지 못한 미자의 발이 깊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중심을 잃은 미자의 몸이 무거운 보드와 함께 앞으로 꼬꾸라지려 했습니다. 앗! 그녀가 짧은 비명과 함께 눈을 질끈 감은 찰나 누군가 그녀의 허리를 단단한 팔로 훅 낚아챘습니다. 동시에 반대쪽 손으로는 쓰러지던 서핑보드 끝을 가볍게 잡아 세웠습니다. 미자가 놀라 눈을 뜨자 코앞에 기태의 그을린 얼굴이 있었습니다. 기태의 목덜미에는 산호초에 긁힌 듯한 불규칙한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순간적으로 당황한 미자는 다시 한번 입술 안을 꽉 깨물었습니다. 기태는 미자의 그 표정을 놓치지 않고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비어있는 손으로 목덜미의 흉터를 거칠게 긁어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짠내나는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태가 평소의 그 느릿한 하지만 묵직해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하이소. 부산 바다는 서울 바닥보다 훨씬 깊고 위험하니까에.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무거운 서핑보드가 모래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마찰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미자는 화들짝 놀라 기태의 단단한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엉겁결에 뒷걸음질 치다 또다시 모래에 발이 꼬였습니다. 기태는 허공에 남겨진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입술 안쪽을 또 꽉 깨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정적이 흐르는 찰나였습니다.
아이고 기태야. 서울내기 아가씨 허리 분지르지 말고 똑바로 가르치라 안 카나. 서핑샵 안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금순이네 서핑샵 사장 금순언니였습니다. 그녀는 붉은색 꽃무늬 몸빼바지를 입고 형광연두색 바람막이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죠. 금순의 굵고 억센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삶은 옥수수 소쿠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 연습도 묻고 해야지. 퍼뜨고 와서 옥수수나 뜯어라. 금순이 평상 위로 소쿠리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기태는 익숙한 듯 슬리퍼를 질질 끌며 평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뜨거운 옥수수를 맨손으로 덥석 집어 반으로 뚝 부러뜨렸습니다. 미자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경계하듯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모래가 잔뜩 묻은 평상과 아무렇게나 널린 서핑 수트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하는교 안 오고? 이 집 옥수수가 송정 명물입니다. 기태가 김이 나는 옥수수 반쪽을 미자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미자는 가방에서 항균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평상 모서리를 2번, 3번 아주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그제야 조심스럽게 평상 끝에 걸터 앉았죠. 기태는 그 유난스러운 행동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 평상 소독은 매일 하시는 겁니까? 끈적거리는 것 같은데 예. 미자가 물티슈로 자신의 손가락 사이사이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천연 소독제 아닙니까? 그냥 대충 앉으이소. 닳는 것도 아니고. 기태는 옥수수 알을 우물거리며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대충이란요. 위생은 기본 아닙니까? 미자는 여전히 날선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미자가 선크림을 꺼내려 방수백을 뒤적였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평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은장 만년필이었습니다. 바닷가의 낡은 평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갑고 묵직한 물건이었죠. 햇빛을 받은 만년필의 은색 촉이 번쩍 빛났습니다. 기태의 흐리멍텅하던 눈빛이 순간 예리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옥수수를 내려놓고 평상에 굴러간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와, 이거 억수로 비싼 거 아닌겨? 송정바닥에 이런 게 다 굴러댕기네. 기태가 만년필의 무게를 가늠하듯 손바닥 위에서 가볍게 굴렸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기태의 손에서 만년필을 신경질적으로 낚아챘습니다.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이소! 미자는 만년필을 가방 가장 안쪽에 쑤셔 넣고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고 차가운 현실을 들킨 것만 같아 불쾌해졌죠. 그녀는 홧김에 노란색 무거운 롱보드를 끌고 바다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기태는 미자의 뒷모습을 보며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바다 위. 초보인 미자는 파도를 타기는커녕 보트 위에 앉아있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에 보트가 뒤집히고 짠물을 들이켜기 일쑤였죠. 그녀의 옅은 노란색 스카프는 물에 젖어 목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때 덩치 큰 남자 서퍼가 미자 쪽으로 거칠게 파도를 타고 왔습니다. 그의 보트가 미자의 보트와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즈매 좀! 초보가 와 여기 와서 얼쩡거리는겨. 저짝 구석에 가가 물놀이나 하소. 남자가 삿대질을 하며 험악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미자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반박하려 했지만 짠물을 먹은 목구멍에서는 헛기침만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부드럽게 물살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열 블루 컬러의 보드숏을 입은 기태였습니다. 그는 유연하게 파도를 타고 와서 진상 서퍼와 미자 사이를 정확히 가로막았습니다. 행님, 방금 그거 해양경찰청법 24조 위반인 거 아시지? 기태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느릿했지만 묘한 압도감이 있었습니다. 진상 서퍼가 인상을 팍 쓰며 기태를 노려보았습니다. 뭐라카노? 니 먹고? 다른 사람 노는 거를 방해하모 벌금이 꽤 셉니데이. 기태가 보드 위에 앉아
발로 물장구를 치며 여유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방금 그 욕설, 주변에 듣는 사람이 많아가 모욕죄 성립 요건으로 아주 완벽합니다. 영수증 뽑아드릴까 예? 마치 동네 슈퍼에서 콩나물 값을 계산하듯 또박또박 읊는 태도였습니다. 진상 서퍼는 기태의 기세에 눌러 헛기침을 하더니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기태는 미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말했지 예. 부산바다 억수로 위험하다고. 미자는 기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바닷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목덜미 흉터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보드를 끌고 무트로 나왔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한 해변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판기에서 뽑은 캔커피를 하나씩 들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자가 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법조항 읊는 게 아주 정확하시던데 예. 기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미자의 시선이 기태의 옆 얼굴에 닿았습니다. 백수인 줄 알았는데 법대라도 나왔습니까? 기태가 손에 든 캔커피를 까딱거렸습니다. 아, 제가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래 예. 우영우랑 빈센조가 제 스승님 아닙니까? 기태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미자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방수백에 들어있는 자신의 은장 만년필을 알아본 눈썰미, 위기 상황에서 막힘없이 튀어나오던 법적 지식, 단순한 백수라고 하기엔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고개를 돌려 기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 진짜 뭐하는 사람이에요? 미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기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태가 미자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캔커피 손잡이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칙! 경쾌하게 캔이 열리는 소리가 해변의 정적을 깨는 순간 기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캔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그의 울대뼈가 천천히 오르내리며 커피를 삼켰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입가를 쓱 닦아내며 미자를 향해 피식 웃었죠. 방금 보셨다 아닙니까? 송정 앞바다를 지키는 백수인데요. 기태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미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백수치고는 법조항을 너무 달달 외우시던데 누가 보면 변호사인 줄 알겠습니다. 에이, 요즘 텔레비전 틀면 나오는 게 법정물 아닙니까? 제가 또 한 번 보면 잘 안 까먹는 스타일이라 예. 기태는 빈 캔을 가볍게 흔들며 여유롭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자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이 너무나 태연해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송정 해변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금순이네 서핑샵 앞 평상에는 붉은색 플라스틱 테이블이 펴졌습니다. 마, 오늘 첫 서핑 무사히 마친 기념이다. 퍼뜩 와가 무라. 금순 언니가 은박지가 씌어진 접시를 테이블 중앙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매콤하고 알싸한 양념 냄새가 확 풍기는 꼼장어 볶음이었죠. 그 옆으로는 살얼음이 낀 소주병과 맥주병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놓였습니다. 기태는 이미 평상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비닐봉지에 담긴 나무젓가락을 꺼내 반으로 대충 툭 쪼갰습니다. 가시가 일어난 나무젓가락을 서로 쓱쓱 비벼대더니 곧바로 꼼장어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죠. 크, 역시 금순행님 솜씨는 송정바닥 최고라 예. 기태가 소주잔을 단숨에 들이켜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미자는 그 자리가 영 불편한 듯 평상 끄트머리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다시 한 뼘 물티슈를 꺼내 들었죠. 테이블의 끈적이는 얼굴을 북북 닦아내고 자신의 몫으로 놓인 젓가락도 2번이나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기태가 그 유별난 행동을 턱을 괜 채 흥미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미자 씨는 참 피곤하게 사네. 그렇게 닦아내면 세상에 남는 먼지가 있겠습니까? 먼지가 남으면 안 되니까 닦는 거지. 위생관념이 다른 걸 피곤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미자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녀는 꼼장어 접시에서 다른 사람의 젓가락이 닿지 않은 가장자리 쪽만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상 위에 올려둔 미자의 핸드폰이 징 하고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 위로 어머니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JS그룹 회장 사모님이랑 통화 끝냈다. 토요일 오후 2시 남산호텔 라운지. 이제 진짜 마지막 경고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메시지를 확인한 미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습관처럼 입술 안쪽 여린 살을 꽉 깨물었죠. 목에 두른 노란색 스카프가 오늘따라 유난히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듯 내려온 부산이었지만 정략 결혼의 압박은 여기까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기태는 미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목덜미 흉터를 엄지손가락으로 거칠게 긁어내렸습니다. 와예, 빚쟁이한테 연락이라도 왔습니까? 표정이 억수로 안 좋네 얘. 기태가 빈잔에 맥주를 채우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맥주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차갑고 톡 쏘는 탄산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조금 용기가 생기는 듯 했습니다. 빚쟁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지. 기태씨, 그쪽은 TV 많이 봐서 이런 것도 잘 아는겨? 뭘 예? 내 아는 동생이 맞선을 보는데 예. 집안 등살에 억지로 나가는 깁니다. 어찌하면 그 남자가 정이 뚝 떨어져가 도망가게 만들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숨기려 했지만 미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기태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자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서툰 거짓말을 단숨에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간단하네 얘. 그 남자 앞에서 돈밖에 모르는 속물인 척 구는 깁니다. 아예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선포를 해비든가. 다른 사람 예. 예를 들면 나 같은? 기태가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미자는 헛기침을 하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미쳤는겨 그쪽이랑 나랑. 내 아는 동생이랑 급이 맞아야 가짜 연애를 하든 말든 하지 얘. 와 미자씨 말 억수로 섭섭하게 하네. 내 이래봬도 송정 원빈이라 부르는 사람도 셌습니다. 자, 이참에 연습 한번 해보입시다. 내가 그 맞선 놈이라 치고 한마디 매몰차게 날려보이소. 기태는 장난기가 발동한 듯 평상 위로 몸을 쑥 내밀며 다가왔습니다. 미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지지 않고 눈을 맞췄습니다. 좋습니다. 내 적어둘 테니까 어디 제대로 된 대사 한번 쳐보이소. 미자는 가방에서 차가운 은장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맥주잔 밑에 깔려있던 얇고 부드러운 종이 냅킨을 끌어당겼죠. 자, 시작합니다. 미자씨, 내는 그쪽이 참 마음에 드는데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 없습니까? 기태가 갑자기 테이블 위로 상체를 쑥 들이밀었습니다. 주말 연속극 남자 주인공처럼 한껏 느끼한 눈빛을 장착하고 있었죠. 미자는 헛기침을 하며 펜을 고쳐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는 당신 돈 보고 나온 깁니다. 통장부터 까보시지. 돈이에? 내는 미자씨한테 내 심장이라도 다 빼줄 수 있는데 예. 그 장기 매매는 거절하겠습니다. 그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미자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기태는 굴하지 않고 더 바짝 다가앉으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아따 철벽 한번 단단하네 얘. 그러면 저 밤하늘에 별이라도 따다주면 됩니까? 지금 사기치는 겁니까? 소유권도 없는 별을 우째 줍니까? 차라리 금괴를 캐오이서. 미자의 뼈 때리는 방어에 기태가 결국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턱을 괜 채 이번에는 장난기를 쏙 빼고 미자를 빤히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람은 내 이 송정아빠다 미자씨 앞으로 싹 다 등기 쳐주면
내한테 올랍니까? 말도 안 되는 농담인 줄 뻔히 아는데도 백열등 불빛 아래서 일렁이는 그의 깊은 눈빛에 미자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목에 들은 노란색 스카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공유수면은 개인 등기가 안 됩니다. 자꾸 법에 어긋나는 소리 할 거면 치우소! 미자가 횡설수설하며 냅킨 위에 기태의 말을 재빨리 적어내려 가려 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차가운 법조항으로 억누르려는 듯 펜을 거칠게 움직였죠. 하지만 차가운 은장 만년필의 날카로운 촉은 얇고 부드러운 냅킨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찍! 날선 펜촉이 냅킨을 흉하게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흰 종이 위로 시꺼먼 잉크가 볼품없이 번져나갔습니다. 꼿꼿하게 유지하려던 미자의 방어막이 찢어진 냅킨처럼 허술하게 뚫려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진짜! 미자가 찢어진 냅킨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태는 그 어설프고 당황한 미자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늘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던 그녀의 모습 이면에 숨겨진 허술하고 인간적인 틈을 발견한 것이죠. 기태가 평상 위로 턱을 괴고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얘, 그 아는 동생 말입니다. 기태가 장난기를 거두고 찢어진 냅킨을 턱끝으로 가리켰습니다. 와, 그리 기를 쓰고 선을 안 볼락하는겨. 상대방이 제발 아들내미라며 얘. 남들은 몸가가 안달인 자리 아닙니까? 미자는 시꺼멓게 번진 잉크 자국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 알 바 아니라고 쏘아붙였겠지만 허물어진 틈 사이로 솔직한 속마음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매일같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사람들 보다 보니까네 알겠더라고 얘. 미자가 찢어진 냅킨 조각을 손끝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사랑 없이 조건만 보고 한 결혼은 결국 이 휴지 꼬라지 됩니다. 쪼매만 날카로운 게 스쳐도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삐는 거. 그녀의 건조하지만 뼈있는 대답에 기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재벌가의 정략 결혼, 사랑 없는 쇼윈도 부부였던 자신의 부모. 기태가 가장 진저리 치며 혐오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기태는 무의식적으로 목덜미의 흉터를 꾹 눌렀습니다. 너덜너덜하게 맞네 얘. 조건으로 묶인 배는 파도 한번 치면 다 박살나지 얘. 그가 나지막히 중얼거렸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꿰뚫어 보고 있는 여자. 기태는 처음으로 미자에게 자신과 같은 마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동질감이 훅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거 압니까? 뭐를 얘? 미자가 찢어진 냅킨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자씨 그렇게 솔직하게 속마음 말할 때 되게 변호사 안 갖고 예쁘네 얘. 기태의 묵직하고 낮아진 한마디가 평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미자의 숨이 턱 멎었습니다. 마치 전곡을 찔린 듯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크게 요동쳤습니다. 내 변호사인 거 말 안 했는데 얘. 미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기태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그 말투가 딱 사람 취조하는 투잖아 얘. 속일 걸 속여야지. 기태의 시선이 미자의 두 눈을 똑바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켜버렸다는 당혹감, 그리고 난생 처음 느껴보는 낯선 설렘. 미자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달그락. 힘이 풀린 미자의 손에서 차가운 은장 만년필이 찢어진 냅킨 위로 맥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는 미자의 귓가에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그리고 겹겹이 쌓아둔 마음의 벽을 들켰다는 당혹감. 미자는 황급히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았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또다시 습관처럼 입술 안쪽 여린 살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 옅은 피맛이 감돌았지만 지금은 그 통증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죠. 기태는 평상에 턱을 갠 채 그런 미자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느릿한 시선이 미자의 떨리는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기태는 무심코 자신의 목덜미에 난 길쭉한 흉터를 만졌습니다.
무언가 위로의 말을 건네려던 찰나였습니다. 내 좀 피곤해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자가 황급히 만년필을 가방에 쑤셔 넣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태가 미처 잡을 새도 없이 그녀는 도망치듯 민박집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기태는 미자가 남기고 간 찢어진 냅킨과 반쯤 남은 맥주잔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정 해변에는 늦여름의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자가 머무는 자그마한 민박집 방 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죠. 그녀는 좁은 방 한가운데에 캐리어를 펼쳐두고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는 그녀의 분신 같은 옅은 노란색 스카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자는 입고 왔던 옷들을 자를 댄 것처럼 반듯하게 각을 잡아 개고 있었습니다. 옷의 모서리를 정확히 맞추고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하게 펴는 행동. 그것은 극도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그녀만의 오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셔츠의 소매끝은 자꾸만 어긋났고 그녀의 손길은 허둥거렸습니다. 어젯밤 기태의 여유로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바닥에 엎어둔 미자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봉팔 사무장이었습니다. 미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통화 버튼을 눌러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부산에서 회 드시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큰일 나십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봉팔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호들갑이고? 내 아직 휴가 안 끝났다. 미자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꾸하며 다시 옷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휴가가 문제입니까? HJ그룹 이혼소송 우리 로펌에 들어하십니다. 수임료만 영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대표님이 당장 오 변호사님 안 모시면 책상 뺀다 합니다. 봉팔의 절박한 외침에 미자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상대 쪽 변호사는 JS 법무법인입니다. JS. 어머니가 자신을 억지로 밀어넣으려 했던 바로 그 맞선 상대의 집안이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이름이 이번에는 일거리로 둔갑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죠. 그녀는 초조함에 다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우리가 빨리 안 맡으면 다른 데서 채갑니다. 빨리 짐 싸가 첫 차 타고 어이소. 안 그러면 제목도 날아갑니다. 통화가 끊기고 좁은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었습니다. 미자는 결국 현실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거칠게 옷가지들을 캐리어 안으로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반듯하게 각을 잡던 아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짐을 너무 많이 넣은 탓에 캐리어 지퍼가 뻑뻑하게 걸려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뭐 하나 맘대로 되는 게 없노? 미자가 신경질적으로 지퍼를 확 잡아당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둑! 지퍼가 엇갈리며 터져버렸고 팽팽했던 캐리어가 입을 쩍 벌렸습니다. 그 안쪽에 아슬아슬하게 끼워져 있던 미자의 가방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금속음이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방 밖으로 튕겨져 나온 은장 만년필이 방 문턱의 거친 바닥에 정통으로 부딪힌 것입니다. 미자의 두 눈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서둘러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항상 날카롭고 매끄러웠던 은빛 펜촉은 바닥에 부딪힌 충격으로 흉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통제력을 잃고 망가져버린 그녀의 현재 처지를 보여주는 것만 같았죠. 미자는 휘어진 펜촉을 멍하니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지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찌 손이 많이 미끄러우신갑네. 문간에서 익숙하고 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로열 블루 컬러의 보드숏을 입은 기태가 문턱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방안과 만년필을 쥔 미자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미자는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을 또 보여주었다는 생각에
급히 만년필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여긴 와온 겁니까? 남의 방에 함부로. 기태는 대답 대신 슬리퍼를 질질 끌며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자의 곁에 쭈그리고 앉더니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년필을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됐습니다. 버리면 그만입니다. 미자가 고집스레 고개를 저었지만 기태는 그녀의 등 뒤로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만년필을 빼앗았습니다. 기태는 주머니에서 묵직하고 기름때가 묻은 캠핑용 멀티툴을 꺼냈습니다. 그 투박하고 억센 도구와 가냘프고 세밀한 은장 만년필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멀티툴에 펜치를 펼치더니 휘어진 만년필 촉을 섬세하게 쥐었습니다. 그의 크고 투박한 손이 정교하게 힘을 조절하며 펜촉을 꾹꾹 눌러 펴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망가진 마음을 투박하게나마 펴주는 듯한 그의 조심스러운 손길.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 온기가 미자의 굳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자, 좀에 투박해졌어도 글은 잘 써질 깁니다. 기태가 대충 모양을 잡은 만년필을 미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펜촉은 예전처럼 자를 댄 완벽한 직선을 그릴 순 없겠지만 묘하게 부드러운 곡선을 띠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고맙다는 말을 채 꺼내기도 전이었습니다. 근데 웃잡니까? 지금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예. 기태가 방바닥에 떨어진 미자의 휴대폰을 턱끝으로 가리켰습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봉팔과의 통화는 아직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봉팔의 다급한 외침이 다시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선배님, 그 상대 측 변호사 말입니다. 억수로 악마 같은 놈이라 카던데. 미자는 멍하니 기태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문을 향해 돌아서고 있었죠. 이름이 JS 법무법인의 이기태라 합니다. 이기태요. 스피커를 찢을 듯 터져나온 이름. 그 순간 미자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돌아서는 기태의 뒷모습과 자신의 손에 들린 만년필 사이를 오갔습니다. 미자의 떨리는 손끝에서 기태가 펴준 만년필 촉 끝으로 검은 잉크 한 방울이 위태롭게 맺혔습니다. 톡! 무거운 잉크 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의자 위에 걸려있던 눈부신 노란색 스카프 위로 시꺼멓게 번져갔습니다. 그 얼룩은 이내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에 앉아있는 미자의 네이비색 수트 위로 떨어지는 투명한 식은땀 한 방울로 이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짠내나는 송정 바닷바람을 맞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자는 다시 칼같이 다려진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발볼을 빈틈없이 옥죄는 검은색 스틸레토 힐은 여전히 그녀의 발을 아프게 짓누르고 있었죠. 온도는 늘 그렇듯 서늘하게 맞춰져 있었지만 미자의 이마에는 자꾸만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초조한 듯 입술 안쪽 여린 살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깨물어 상처가 난 터라 찌릿한 통증과 함께 비릿한 피맛이 입안을 맴돌았습니다. 선배님, 안색이 억수로 안 좋은데 예. 물이라도 한 잔 갖다 드릴까 예. 옆자리에 앉은 박봉팔 사무장이 잔뜩 얼어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통통한 허벅지 위에는 두꺼운 소송 서류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서류나 다시 한번 단디 확인하이소. 미자는 애써 차가운 목소리를 꾸며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고 있었죠. 이기태. 그 이름 세자가 며칠째 그녀의 머릿속을 엉망으로 헝클어 놓고 있었습니다. 송정의 그 바보 같은 백수가 대한민국 최고 로펌 JS의 대표 변호사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흔한 동명이인일 거라고 미자는 수백 번도 넘게 자신을 세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다 위에서 능수능란하게 읊어대던 법조항들과 자신의 비싼 만년필을 단번에 알아보던 예리한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가방에서 은장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태의 그 투박한 손길에 펜촉이 약간 휘어져 버린 바로 그 만년필이었죠. 그녀는 굳은 살이 박힌 가운데 손가락에 펜을 단단히 쥐고 눈앞의 서류 빈 곳에 무의식적으로 선을 그어 보았습니다. 사각사각. 예전처럼 종이를 찢을 듯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투박하게 휘어진 펜촉은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두껍고 묵직한 선을 종이 위에 남겼습니다. 그 부드러운 감촉이 마치 송정에서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아주던 기태의 단단한 온기 같아서 미자는 황급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간 다 됐심더.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봉팔이 영수증으로 빵빵해진 주머니를 매만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자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조정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정실 안은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HJ그룹, 재벌가의 이혼 소송은 단순한 남녀의 헤어짐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위자료와 지분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미자는 원고 측 대리인석에 앉아 애써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피고 측 대리인단 들어오십니다. 법원 직원의 건조한 목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조정실의 육중한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미자에게는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아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10초 남짓한 그 짧은 시간이 억겁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먼지 한 톨 앉지 않은 날렵하고 광택이 나는 최고급 옥스퍼드화였습니다. 송정 해변에서 모래를 질질 끌며 걷던 그 낡고 납작한 슬리퍼가 아니었죠. 이어서 완벽한 핏을 자랑하는 차골 그레이 컬러의 3피스 수트가 보였습니다. 단추 하나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듯 몸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 옷차림은 목이 늘어난 면티를 입고 꼼장어를 뜯던 남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자의 시선이 남자의 가슴팍을 향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하얀 셔츠 위로 깊고 짙은 로열 블루 컬러의 실크 넥타이가 단단하게 메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송정의 깊은 바다를 그대로 가져다 목에 두른 것 같은 색깔. 마침내 남자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헝클어졌던 머리는 포마드로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흐리멍텅하던 눈빛은 맹수처럼 매섭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기태. 그가 미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미자의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진 듯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충격으로 커질 대로 커져 있었습니다. 기태는 미자의 바로 맞은편 피고 측 대리인석에 여유롭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무의식적으로 넥타이 매듭을 살짝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새하얀 셔츠 깃 사이로 그의 목덜미에 선명하게 새겨진 불규칙한 흉터가 미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호초에 긁혔다던 바로 그 송정 바다의 흔적이었습니다. 동명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밤바다에서 마음을 털어놓고 가짜 연애 연습을 하며 남몰래 가슴 설렜던 그 남자. 그 동네 백수가 지금 완벽한 사냥꾼의 모습을 하고 자신의 숨통을 끊으러 적진의 수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JS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이기태락 합니다. 기태가 미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의 그 느릿하고 여유로운 억양이었지만 그 안에는 뼈를 깎는 듯한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미자는 테이블 아래로 두 손을 꽉 말아쥐었습니다. 배신감, 그리고 철저하게 농락당했다는 분노, 자신이 재벌과 맞선을 피하려 도망쳤다는 것도, 사랑을 믿지 않는다며 냉소했던 것도 모두 알고 있으면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미자 변호사님, 서울에서 보니까 훨씬 더 날카로워 보이시네. 기태의 한쪽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와 여기 있는겨? 미자가 핏기 없는 입술을 달싹이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봉팔은 두 사람 사이의 심상치 않은 기류에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기태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를 미자 쪽으로 툭 밀어 던졌습니다. 서류가 미끄러지며 미자의 손끝에 아슬아슬하게 닿았습니다. 기태가 상체를 테이블 쪽으로 살짝 숙이며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분명히 말 안 했습니까? 부산 바다는 억수로 깊고 위험하다고. 기태의 시선이 미자의 떨리는 입술에 닿았다가 다시 그녀의 눈동자를 찔러왔습니다. 서울 바닥은 그보다는 훨씬 더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지 그랬습니까? 미자씨. 그 순간 미자는 참지 못하고 또다시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결국 얇은 살갗이 터지며 그녀의 아랫입술 위로 붉은 피가 맺혔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양측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을 튀기며 격렬하게 교차하는 그 찰나였습니다. 쾅! 미자가 양손으로 묵직한 조정실 테이블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적막했던 방 안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봉파르 어깨가 움찔하며 튀어올랐고 법원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자는 아랫입술에 맺힌 붉은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끼가 바짝 오른 눈빛이었죠. 조정은 없습니다. 미자의 단호하고 날선 목소리가 조정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원고 측은 피해자의 명백한 유책 사유를 입증할 모든 증거를 제출할 겁니다. 위자료 한 푼도 양보할 생각 없으니까 이대로 본안소송 가겠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기만했던 남자. 그 남자가 내미는 어떤 서류도 어떤 말도 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기태를 완벽하게 짓밟아버리는 것만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기태는 미자의 분노 어린 선전포고를 들으며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은 듯 테이블 위에 던졌던 서류를 천천히 다시 거두어 드렸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이 그러시면 별 수 없지. 저희도 전면전으로 가겠습니다. 기태의 덤덤한 목소리에 미자는 다시 한번 만년필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이혼 소송의 막이 올랐습니다. 몇 시간 뒤 숨막히는 첫 공방이 끝나고 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깔려 있었습니다. 미자는 텅 빈 법원의 지하 주차장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구두굽 소리만 메아리치는 차갑고 적막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곤두서 있던 신경이 한꺼번에 풀리며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뻐근한 뒷목을 주무르며 자신의 검은색 세단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차에 기대어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미자는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림자의 주인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태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의 완벽했던 모습과 달리 답답한 듯 넥타이를 반쯤 풀어 헤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이질적인 것은 그의 손에 들린 검은색 비닐봉지였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수트를 입은 남자의 손에 들린 꼬깃꼬깃한 비닐봉지. 그 안에서는 익숙하고도 강렬한 젓갈 냄새가 미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날선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여기 와온 겁니까? 우리 지금 적인 거 까먹었는겨? 법원 안에서나 적이지. 밖에서는 여전히 옆집 남자 하고 싶은데 얘. 기태가 차에서 떨어져 나와 미자 앞으로 슬렁슬렁 다가왔습니다. 하! 웃기지 마이소. 내를 그리 감쪽같이 속여놓고 인제 와서 옆집 남자애? 미자는 가방끈을 꽉 움켜쥐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기태는 미자의 날선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에 든 검은 봉지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 송정에서 온 택배라 얘.
택배요? 미자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비닐봉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금순행님이 오 변호사 밥이나 챙겨 먹고 댕기나 걱정된다고 깍두기 담근 것 좀 싸주라 카대에. 기태의 말에 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과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이 차가운 법원에서 금순 언니의 깍두기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라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에 미자는 하마터면 헛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굳히며 봉지를 밀어냈습니다. 핑계도 참 좋네 얘. 금순 언니 팔아가지고 내 약점이라도 캐러 온 겁니까? 소송 이야기 아닐 거면 비키소. 미자씨, 변호사 오미자는 억수로 훌륭한데 여자 오미자는 여전히 겁쟁이네 얘. 기태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더 느슨하게 풀며 고개를 살짝 비틀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어두운 주차장의 희미한 조명 아래로 그의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하얀 셔츠깃 위로 뻗어나온 붉고 길쭉한 불규칙한 흉터. 기태는 무의식적으로 그 흉터를 거칠게 긁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시선이 그 흉터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재벌가 외아들, 피도 눈물도 없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 하지만 그 역시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송정해변의 외로운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찌릿하게 건드렸습니다. 서로 속인 건 쌤쌤입니다. 기태가 비닐봉지를 든 채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미자씨처럼 사랑 같은 거 안 믿습니다. 부모님 정략 결혼이 어떻게 끝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기태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장난기가 완전히 가시고 없었습니다. 미자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송정에서 미자씨가 파도에 엎어지면서도 끝까지 보드 붙잡고 있는 거 보고 생각했습니다. 기태가 한 걸음 더 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나도 저 여자 보드처럼 딱 붙잡혀보고 싶다 하고. 기태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투박하고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는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공격하던 매서운 맹수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을 걱정하며 투박하게 만년필을 고쳐주던 송정의 기태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미자의 꽉 쥐어졌던 주먹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그녀는 못 이기는 척 기태가 내민 검은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플라스틱 반찬통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합의는 절대 안 해줍니다. 재판에서 봐주지도 않을 거고요. 미자가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깐 채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누가 봐달락합니까? 법정에서는 피 터지게 싸우고 밖에서는 같이 깍두기에 밥이나 먹자 이 말이지. 기태의 입가에 다시 그 능글맞고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감돌던 차갑고 날카로운 긴장감이 깍두기 냄새와 함께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아내리듯 묘하고 따뜻한 기류가 주차장의 온기를 데우고 있었죠. 미자가 아주 희미하게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리려던 그때였습니다. 다다다다닥! 적막하던 지하 주차장에 요란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변호사님! 저 멀리서 박봉팔 사무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봉팔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미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봉팔씨, 와 그러는겨? 무슨 일인데 예? 미자가 놀라 검은 봉지를 꼭 쥔 채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뺏겼습니다. 뭘 뺏겼단 말이고 똑바로 말해 보이소. 봉팔이 양손으로 자신의 정수리를 퍽퍽 소리나게 내리치며 절규했습니다. 상대 측 이기태 변호사 쪽에서 우리 의뢰인 유책 사유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가로챘다 합니다. 다 뽀록나십니다. 우리 이제 완전 망했습니다. 그 순간 주차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미자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요동치며 기태를 향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따뜻한 진심을 말하던 기태. 그의 얼굴은 어느새 친근했던 온기를 싹 지우고 다시 법정에서의 그 차갑고 서늘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쥐고 있던 미자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기태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미자의 머릿속은 하얗게 표백되어 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굳은 마음을 녹이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툭! 힘이 풀린 미자의 손에서 검은 비닐봉지가 바닥으로 속절없이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반찬통의 뚜껑이 열리며 붉고 매콤한 깍두기 국물이 주차장 바닥을 시뻘겋게 물들였습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간신히 피어나려던 믿음이 처참하게 엎질러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거였는겨.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기태를 찢어 죽일 듯 노려보았습니다. 뒤통수 치는 게 당신 방식입니까? 송정에서부터 다 이 재판 이길라고 수작 부린 겁니까? 분노와 수치심에 미자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기태는 발밑에 쏟아진 깍두기를 무심하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자와 시선을 맞췄죠. 오미자 변호사님,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라면 감정은 배제하셔야지.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기태는 냉정하게 뒤돌아 어둠이 깔린 주차장 저편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미자는 그 멀어지는 넓은 등을 보며 꽉 찐 주먹 안으로 손톱이 파고드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종 변론에서 저 오만한 남자를 철저히 짓밟아 주겠다고 말입니다. 몇 달 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서울가정법원 최종 변론일. 미자는 전투에 임하는 장수처럼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이혼 전문 변호사 그 자체였습니다. 피고 측, 최종 제출할 증거 자료 있습니까? 재판장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포커페이스였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미자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봉팔이 말했던 자신들의 결정적 약점이 담긴 그 증거가 분명했습니다. 저것이 제출되는 순간 미자의 의뢰인은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터였죠. 기태가 제출한 서류를 받아든 재판장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재판장의 손길이 점점 빨라졌고 이내 법정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피고 측 대리인, 이 자료가 맞습니까? 재판장의 당혹스러운 질문에 방청석이 훌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자 역시 영문을 몰라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원고의 유책 사유가 아니라 저희 피고 측 의뢰인이 원고 명의를 도용해 조성한 불법 비자금 및 가정폭력 정황이 담긴 원본 장부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법정안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이 변호사 미쳤나? 당장 그 서류 안 뺏어오나? 피고석에 앉아있던 HJ그룹의 회장이 길길이 날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태는 미자의 약점을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재벌가의 추악한 진실을 스스로 들춰낸 것이었죠. 그것은 자신의 로펌 대표직과 변호사 자격을 모두 걸어야 하는 뼈아픈 자폭이었습니다. 미자의 두 눈이 멍하게 기태를 향했습니다. 기태는 넥타이를 살짝 끄집어내리며 늘 그렇듯 목덜미의 흉터를 가볍게 긁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미자를 향해 송정에서 보여주었던 그 바보 같고 여유로운 미소를 아주 짧게 지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미자의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빙하가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당한 거래로부터 미자를 지켜내기 위한 그의 선택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된 조정실.
최종 합의서에 서명을 남길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배님, 여기 심더. 봉팔이 로펌 마크가 찍힌 새롭고 매끄러운 고급 볼펜을 미자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을 열어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은장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펜촉이 흉하게 휘어지고 검은 잉크 얼룩이 묻어있는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미자는 휘어진 펜촉을 종이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사각거리는 날카로운 소리 대신 두껍고 부드러운 잉크가 종이 위로 서서히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자를 댄 듯 완벽한 글씨체는 아니었습니다. 약간 삐뚤어지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때보다 힘있고 흔들림 없는 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세워두었던 마음을 허물고 불완전하지만 따뜻한 기태의 온기를 온전히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원 건물을 나선 미자의 얼굴에는 묘한 해방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빌딩수 사이로 어디선가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실려오는 듯 했습니다. 오 변호사님, 계단 아래 로열 블루 컬러의 넥타이를 주머니에 쑤셔 넣은 기태가 서 있었습니다. 와 그랬습니까? 이길 수 있었잖아 얘. 당신 대표 자리에서 쫓겨나면 어쩔랍니까? 미자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깊은 안도와 물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잘림은 다시 송정가가 백수하면 되지. 기태가 어깨를 으쓱하며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기 평상 앉아 있으면 하늘에서 예쁜 변호사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기태의 장난스러운 말에 미자는 결국 참았던 웃음을 픽 터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소리내어 웃자 목에 단단히 조여매었던 노란색 스카프가 부드럽게 풀려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기태가 미자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단단하고 굳은 살이 박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미자씨, 이 소송은 우리가 졌지만 우리 인생 소송은 이제 1심 시작인 것 같은데 예. 항소 안 할랍니까? 미자는 자신의 손을 감싼 기태의 온기를 가만히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쎄 예. 일단 밥부터 사보이소. 비싼 걸로. 송정 백수 말고 재벌 아들 찬스 맛 좀 봅시다. 며칠 뒤 붉은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부산 송정 해수욕장.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부서지는 허름한 국밥집 앞이었습니다. 평상 아래에는 떼탄 노란색 운동화와 납작해진 로열 블루 슬리퍼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 여는 다대기를 이빠이 넣어야 제맛이라 안 카나. 기태가 미자의 뚝배기 안으로 붉은 다대기를 무심하게 푹 떠서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고 몇 개 먹으면 속 다 버립니다. 내는 새우젓으로 간할깁니다. 미자가 눈을 흘기며 맑은 새우젓을 살짝 올렸습니다. 각 잡힌 수트도 숨막히는 이혼 서류도 없는 소박하고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화려한 타이틀이 없어도 꽉 찬 뚝배기 하나를 나눠 먹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송정의 파도 소리에 부드럽게 섞여 들었습니다. 그때 평상 위에 놓인 미자의 휴대폰이 징 하고 짧게 진동했습니다. 엄마, 야, 너 이기태 변호사랑 법정에서 싸웠다며? 근데 와 둘이 같이 국밥 먹는 사진이 찍혀서 돌아다니노. 당장 서울로 튀어 안 올라오나? 액정했던 어머니의 다급하고 분노 어린 메시지.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 테지만 미자는 가볍게 피식 웃고는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통제와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니었으니까요. 미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편안하게 기대 앉았습니다. 기태가 그런 미자의 곁으로 슬며시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바다로 통제할 수 없는 파도 속으로 뛰어들 용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내 인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빈틈없이 조여맸던 그녀의 삶에 시원하고 자유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아래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에 극적인 상상력을 더해
속 시원하고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